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버블의 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상으로 보게 되면 흥분과 공포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제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매수보다는 매도 준비의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반대로 상승에서 소외되었고 금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특히 이제 바닥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SDI 매도 시점 분석, 그리고 바닥권 턴어라운드 대표주 중에서 넷마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이제 고평가 논란이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한국경제신문 1월 5일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주가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과 올해 1년 사이에 갭이 발생됐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과열의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많이 강조드린 게 있죠. 버블의 절정기가, 버블 장세의 절정기가 가장 화려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블을 즐기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거래량 분석을 할 때 모든 것들은 속일 수 있더라도 거래량만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거래량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동행을 하고 또 선행적인 요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삼성 SDI 1일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200만 주 정도 터지면 전량 매도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 턴어라운드 넷마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1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LG화학이 198만원, SK이노베이션이 37만원 간다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준은 지금 CATL 기준입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은 1등과 2등을 LG화학과 CATL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2023년 기준이니까 사실 많이 좀 피상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ATL의 생산 능력을 100으로 잡으면 LG화학 같은 건 163. 그러니까 CATL보다 LG화학이 훨씬 좀 앞서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요. SK이노베이션이 53, 삼성 SDI가 44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배터리 부분의 가치가 LG화학이 128조, SK이노베이션이 42조, 삼성 SDI는 35조로 추산이 됐다고 하는데, 참고로 삼성 SDI의 시가총액이 46조가 좀 넘죠. 한 47조 가까이 되는데 좀 상당히 좀 서운한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이 198만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37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삼성 SDI는 배터리 부분 가치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다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삼성 SDI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리죠. 지금 이제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회사죠.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정도 계속해서 특히 이제 중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 적자를 봤는데, 드디어 이제 작년 4분기서부터 흑자 전환되거든요. 주가가 계속해서 적자 상황에서 흑자 전환될 때, 그때 상승 파동이 가장 화려한 법이거든요. 일단 대표적인 어라운드 개념을 보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우리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어떤 선상에서 분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하나투자증권 1월 7일자 보고서 내용입니다. 최근 보고서죠.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요. 제목 내용이 좋습니다. 거침없이 달린다. 일단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죠. 원래 이제 계절적으로는 사실 3분기하고 좀 동일하게 봤는데 4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전분기 대비해서 57% 성장했다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빨간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동사는 중대형 전지에서 규격화된 셀 구조. 규격화된 셀 구조라는 게 우리가 보통 셀 하면은 원통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죠. 그런 거 규격화다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을 의미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 구조화에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익성 역시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하이니켈 기반의 젠이죠. 젠5 배터리가 원가 절감도 가능해서 내년까지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죠. eGMP하고 이제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초에 사실 작년 12월 정도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차에는 SK이노베이션과 계약을 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과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3차는 이제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요한 것은
3차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상당 부분 일단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그 현대차하고 삼성 SDI가 하고 3차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오버슈팅이 나오겠고요. 오버슈팅에서는 뭐 전량을 매도하든지, 그게 이제 계약 발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량을 매도하든지, 뭐 50%만 매도하든지, 혹은 30%만 매도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계약이 성사되는 당일날이 거래 상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계약 성사됐다고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이제는 빠져나오는, 혹은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시는 삼성 SDI 지금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작년 11월하고 12월에도 사실 갭이 발생되는데 좀 미약한 갭이죠. 갭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일, 만약에 일봉으로 따지면 전일 그 종가보다 그 다음날 시가가 높게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버블이 개입되면, 거품이 개입되면, 혹은 가수요가 개입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시세 말기에 이런 갭들이 많이 나와요. 좌상단에 보면은 그 사케다라는 일본 명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그 투자 명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그 일본 관련 서적들 많이 보고,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일본 사람들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라카미 군요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그 고레가와 긴조죠. 고레가와 긴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가 또 존경을 합니다. 사케다라는 또 명이 있었어요. 사케다 20, 30 이론인데, 공이라는 게 이제 빌공자를 쓴 겁니다. 1차 갭이 발생됐으니까 10이 나왔죠. 그 다음에 2차 갭이죠. 작년 12월과 1월 달에 2차 갭이 발생돼서 20이 나왔는데, 보통 그 사케다에 의하면 20이라든가 많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20이라든가 30이 나오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2월 달에도 갭 상승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과열이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2차 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 준비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잠시 앞서 말씀드렸네요. 일단 그 현대차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거래량이 최소한 150만 주, 200만 주 가능성이 높고, 그때서부터는 결정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오늘도 굉장히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모든 거래되는 영역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 지금은 3월 달이죠. 3월 19일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보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물량이 마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는 거고, 그럼 추세선을 그었는데 지금 11월서부터는 저점의 기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요죠. 버블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상투가 나오는데, 그 상투는 뭐냐면요. 최고의 호재 속에서 상투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현대차하고 계약이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러면 조정이 오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차하고 계약이 만약에 SDI가 성사가 된다라면은, 그때가 이제 세력들이 매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우리 그 조세 그랜빌 이론을 보면은,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하고 호재와 확신에다가 판다는 거거든요.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분산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바닥권 턴어라운드죠. 바닥권 턴어라운드 넷마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KTB증권에서 작년 12월 10일자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제목 자체는 이제 분기별 이익 증가가 지속되는 구간.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게임주들의 그 실적을 1년 이후의 실적을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 뭐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감독 출신이 있는데, 영화 산업이라는 게 거의 뭐 투기 사업에 가깝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 산업도 주식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을 추론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지금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은 조성돼 있죠.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게임주들이 사실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 기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KTB증권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지금 7,600억 예상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 영업이익이 2,900억이거든요. 대략적으로 2,900억 정도 되는데, 뭐 거의 뭐 배수 이상이니까 말 그대로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 나중에 실제치하고 일치가 된다면
20만 원이 역사의 고점인데 20만 원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1차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뭐 세븐 나이츠 2가 그 대히트를 좀 치고 있고요.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이라고 이게 게임 이름입니다. 그게 미국 시장에서 1위 했다고 그러죠. 제가 기대하는 것은 마지막에 중국 판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판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유통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장세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 그 한알령, 중국의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뭐 한알령 해제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이슈로 인해서 상당 부분 어떤 주가가 점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업이익을 보면 2019년도 영업이익 2,030억, 그리고 그 작년이죠. 2020년 영업이익이 2,960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이제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올해 2021년도 예상 영업이 지금 KTB증권에서는 7,600억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뭐 한 5천억 정도만 넘어도 사실 주가는 20만 원 돌파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 7천억대가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또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51%가 나와요.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뭐 19% 거의 20%면 뭐 우리가 성장주 중에 성장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6월 중순 이후에 대략적으로 이제 9만 원대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저희가 비중이 보통 뭐 30%급이면 거의 핵심 주도주급인데 당시에는 뭐 카카오마저도 팔아서 저희가 넷마블을 일부 팔아서라도 넷마블을 사자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제가 또 틀린 것도 많이 있지만 넷마블 같은 거 잘 맞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뭐 10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까지 가는데 이 보시면은 대거래 상투가 터지죠. 그렇죠? 20만 원에서 대략 최대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때 저희가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삼성 SDI가 특히 호재가 나올 때 넷마블도 당시에 그 결정적인 호재가 나왔거든요. 삼성 SDI도 결정적인 호재가 나올 때 그때 팔면 정확해요. 제가 당시에 그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이 무슨 소리냐, 왜 매도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재가 나온다고 흥분할 게 아닙니다. 호재가 나오면 우리가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공포에 떨 줄 알아야 돼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 상투라는 것은 그만큼 어치를 누군가가 팔았고 누군가 샀죠. 산 사람들은 20만 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지만 20만 원에 판 사람은 손해보고 판 사람은 없죠. 다 이익을 보고 판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력들은 항상 그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하고 호재와 대중들의 확신에 의해서 판매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악재, 그것도 초매가 통과 악재가 터지면 의외로 그 악재를 통해서 매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3월 19일이 최저점인데 그 매도세가 이탈이 되버린 거죠. 워낙 악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향으로 조금만 사주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대중 집단 사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 조셉 그레임블의 뭐 당부의 말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기법 뭐 이런 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방송은 요 정도까지고요.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3개월에 110만 원이고 6개월에 이제 150만 원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1월 11일서부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1년에 1,000만 원, 6개월에 뭐 600만 원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 뭐 이런 증권 정보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격을 좀 너무 낮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코로나 이후에 또 환경 자체가 만만치 않았는데 저희가 고객 관리 차원도 그렇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또 서비스의 질을 훨씬 더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11월서부터 올랐죠. 월봉상 3개월 오르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월에 1월 달이 가장 화려하잖아요, 사실. 그럴 때를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자, 인상은 이제 110만 원에서 이제 그 3개월 150만 원. 원래 그 3개월을 빼려고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 회의 결과 3개월도 또 특히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있으니까 3개월도 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6개월이 250만 원이고 1년에 그 400만 원이고 이것도 사실 그 다른 경쟁업체가 잘 모르겠지만 그 가격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정보 제공 내용은 매일 오전에 8시 40분에서 시장이 변동폭이 클 때는 이제 8시 50분에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 전에 오늘의 승부주 형태로 저희가 한 종목 정도 추천해 주는데 조만간에 이제 그 개별 주장이 오면은
뭐 오늘의 뭐 유망주 뭐 이런 논리로 해서 하루에 한 2종목 정도씩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개별주를 보내버리니까 일단 그 득보다는 좀 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후 문자는 또 1시 50분에 발송이 됩니다. 예, 저희가 종목을 추천할 때 회사 개요, 최소한 이게 주주 구성이 어떻고 뭐 만드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고객분들로부터 받는 그 얘기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얘기가 그 상승 논리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실적이 자기 본인의 어떤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다는 말씀드렸죠. 요번에 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바이오 종목,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을 하나 추천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격려의 문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오른다 안 오른다 떠나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 저도 뭐 제가 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 글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을 또 요약 발송해드리고요. 가입이 확인되면은 저희가 저희 핵심 기록주 한 2종목 내지 3종목 정도를 먼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가입이 확인되면 당연히 제가 인사 말씀을 먼저 엿듣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잘 이제 모르죠. 우리가 익숙치 않은 언어들도 있고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문자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문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특히 초보자분들 제가 성공 투자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래서 대부분 투자가들은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한다.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매수가 매도보다 한 500배 이상 중요해요. 100배, 1000배 정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를 신중하게 하세요, 매수를. 특히 종목수가 많으신 분들은요, 그 매수가 잘못된 거죠. 그거 무슨 종목,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종목은 가급적 5종목 이내로 줄이는 게 좋고요. 일반적인 프로들은 2종목 내지 3종목으로 합니다. 자, 아래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입금하시고 문자로 이제 전화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장이 이제 끝나가니까 내일 가급적인 장 시작 전에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